안녕하세요. 이서방입니다. 네,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이 두 종목을 지금부터 유심히 들여다봐야 할 만한 그런 이 근거 뉴스를 좀 바탕으로 향후 주가 전망을 가늠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도 걸렸습니다. 공매도 제도 개선이 이제 법제화가 돼가지고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불법 무차입 공매도 관련해서 적발되는 것과 동시에 이제 그 부당이익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는 아주 무서운 형사처벌 이제 시행을 하겠다는 얘기가 들렸고요. 자, 그 거래에 이제 동조하거나 묵인하거나 이제 방관한 증권사 창구 같은 경우 최소 6개월부터 영업 정지를 바로 때릴 수 있다라는 강력한 법안이 어제 통과가 됐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흥미로운 사실은 이게 이제 시행이 되는데 대차거래 상환 기간에 제한을 두겠다라는 얘기가 이제 확정이 됐네요. 최대 1년까지는 이제 대차 물량을 보유할 수 있지만 1년 경과 시에는 무조건적으로 빌린 주식을 전량 갚아야 된다라는 강력한 법이 내년 3월부터 시행이 된다라고 합니다. 자, 이 부분이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주가에 굉장한 어떤 영향을 끼칠 걸로 보이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간단하게 통계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코스닥 전 종목을 대상으로 공매도 순보유 주식의 잔고 수량을 확인하고 계십니다. 자, 1위가 어딥니까? 전체 1위가 에코프로고요. 수량으로 봤을 때 전체 2위가 에코프로 BM입니다. 자, 공매도 순보유 잔고 금액 전체 1위는 에코프로 BM이고요. 전체 아마 2위인가가 에코프로일 거예요. 네, 당연한 얘기겠죠. 자, 그리고 더 웃긴 게 우리나라 2차 전지가 이렇게 작년에 힘들었구나 새삼스럽게 느낄 수가 있는 자료입니다. 자, 전체 상장 주식 수에서 공매도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에코프로가 4.09%, 에코프로 BM이 4.04%로 진짜 우리나라의 코스닥에 세 종목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세 종목 중에 두 종목이 공매도가 전체 주식수의 4% 넘는다.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이렇게 공매도 세력들의 집중 타겟이 됐었다라는 사실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되고 이게 이제 시사하는 바가 뭐냐 얘네 빌린 주식이 있잖아요. 어쨌든 상장 주식 중에 공매도 잔고 수량이 이 정도 남아있다는 얘기는 이 기한이 언제부터 설정이 될지 모르겠지만 1년 내에 이거를 갚아야 되는 주식으로 우리가 거꾸로 생각할 만한 이제 근거 법안이 통과가 됐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우선은 공매도 평단가를 좀 알아볼 건데요. 우선은 공매도 순보유 잔고 금액을 잔고 수량으로 나눠 보면은 한 주당 얼마의 공매도 실행을 했는지 가격을 설정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계산을 먼저 좀 해봤습니다.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 이게 얼마인가요? 7,110억 원을 갖다가 395만 주가량으로 나눴더니 평균 공매도 이제 금액이 18만 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현재 남아있는 물량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가 이제 9만 원대의 평균 공매도 이제 실행 금액으로 설정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어떻게 따져봐야 될지 차트로 돌아가서 분석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파란 선을 제가 하나 그어놨습니다.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파란 선을 하나 그어놨는데 이 기준선이 뭐를 뜻하냐? 공매도의 평단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공매도 세력들이 평균적으로 이때까지 에코프로 주식을 얼마에 먼저 내다 팔았는지 그 기준선을 갖다가 설정해 놓은 거라고 보셔야 돼요. 자, 보세요. 이게 문제가 뭐고 앞으로 개선이 되는 게 어떤 상황인지 여기서 차트상으로 좀 분석을 해드릴게요. 자, 우선은 평단가가 18만 200원이란 얘기는 공매도가 평균적으로 이 가격에 빌려서 매도를 쳤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공매도가 수익을 보기 위해서는 언제 이거를 갚아야 되느냐? 이 기준선 밑으로 주가가 떨어졌을 때 매수를 할 수 있는 시점이 도래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죠? 왜? 내가 여기서 18만 원에 만약에 100만 주를 샀어요. 100만 주. 그러면 이 총 매도해서 당장 챙긴 현금의 양이 대략 예시를 들자면 180억 원입니다. 자, 그래서 매도를 해서 나는 지금 쥐고 있는 게 뭐예요? 현금을 이미 보유를 했단 얘기예요. 자, 그런데 빌린 게 있으니까 이걸 대차를 했으니까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를 갚아야 됩니다. 자, 갚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매수를 해서 갚아야 되는데 자, 이거 보시죠. 위쪽으로 다 차트가 올라가 있잖아요. 그러면 18만 원에 내가 빌려서 매도를 했는데 막상 사려고 보니까 막 30만 원 구간도 있고 25만 원 구간도 있고
적게 떨어져 봐야 22만 원, 막 최저점이 21만 원이래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20만 원에 이거 다시 매수해서 갚는다고 하면은 주당 얼마의 손해를 보는 거죠? 주당 2만 원의 손해를 본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100만 주를 만약에 다 갚는다고 보면은 얼마의 손해입니까? 내 돈 20억을 더 투자해 가지고 빌린 전량 주식을 매수해서 갚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게 싫어서 버티고 있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얼마만큼 버텼더니 기준선 밑으로 내려갔느냐? 1년 6개월, 1년 3개월 이상 기다렸더니 이게 가능해지더라. 이게 2차 전지의 이때까지 최대 고민거리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는 뭡니까? 내년 3월부터는 1년 안쪽에 무조건 갚아야 된다는 법이 시행이 되다 보니까, 자, 이 기준선상에 3월 달에 빌렸거든요. 지금 내년부터 시행될 법에 따르면 언제 갚아야 되느냐? 요 시점에는 법제화가 됐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갚아라. 이 시점에는 강제로 갚게끔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거를 갚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 보유를 하고 있다가 내가 50억 원 이상 부당이득을 얻었다? 그럼 무기징역까지 선고된다고. 그러니까 이 시점에 빌렸으면 무조건 이 시점에는 의무로 갚아야 된다라는 법이 통과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이렇게 2차 전지 같이 쌓아놓은 실적이 많고 재무제표가 개선이 될 걸로 예고가 되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 첫 번째 효과로는 공매도를 쉽게 단행할 수 없다라는 어떤 공포스러운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첫 번째 호재거리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호재거리는 뭘까요? 우선은 공매도 세력의 전체 공매도 수량을 나눠서 봤을 때 평균 단가가 18만 원이란 얘기예요. 자, 그런데 내년 3월 만약에 이 법이 시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추가적인 악재거리가 터질 수도 없고 25년이 되면은 전체 캐파가 늘어나고 실제 양극재 생산 시설에 준공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출하량이라든가 하여간에 매출이 엄청나게 늘어날 걸로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자, 매출 이외에도 지금 리튬 가격이 워낙에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이거 반등이 힘들다라고 지금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25년부터는 미국에서 중국 광물을 갖다가 이용하면 세제 혜택 안 주겠다라고 해요. 그러면 중국 거는 다 빼고 나서 북미 시장에 들어가는 리튬을 다시 가공을 하면서 그 가격이 이제 반등을 이뤄낼 거다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 이 리튬 가격도 바닥을 찍었다라고 보는 게 무방한 게 지금 현재 2차 전지 소재 시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구간 밑으로 내려왔을 때가 우선은 내가 평균적으로 이익을 챙길 수 있는 매수 구간에 진입을 했다라고 판단이 된다고 했잖아요. 자, 내년 3월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업황 자체가 좋아진다라는 리포트가 계속 나오고 있고 지금 실질적으로 25년부터 이 2차 전지 판세가 완전히 바뀔 수 있는 법이 실행되기 때문에 이때 이후에 어떤 뉴스가 터지냐에 따라서 이 양극 소재 같은 경우는 특히나 업사이드가 상방으로 엄청나게 열릴 가능성이 커진다라는 지금 예측이 가능한 시점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공매도 세력들은 평단가 밑으로 내려갔을 때 뭘 고민하겠습니까? 야, 이거 더 이상 한국에서 장난질 못 치겠네. 조금이라도 내가 이득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구간이 지금 들어왔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무조건 매수 들어가야 돼요. 지금 매수 들어가지 않고서는 이거를 감당할 만한 어떤 지금 기다림의 시간이 아니라는 게 여러분들 포착이 되셔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대차 물량의 감소가 이제 앞으로 굉장히 급격하게 줄어들 거라는 예측을 누구나 할 수 있는 이런 시점이 됐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우리나라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차 물량과 공매도 잔고 수량이 가장 많은 기업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쌓여있는 물량만큼 기준선 밑으로 주가가 떨어졌을 때 매수 세력이 이 정도 물량 대기를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거꾸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공매도가 많이 쌓여 있던 게 이번 법안의 통과로 인해서 오히려 매수세로 전환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다라는 사실이 첫 번째 호재거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똥줄 타는 건 누굽니까? 이제 공매도를 잔뜩 쳐놓은 검은머리 외국인을 비롯한 이제 불법 무차입 거래를 이제 횡행했던 기관들이 될 거예요. 자, 그런 와중에 에코프로 BM에 이제 호재가 한두 개씩 터지는데 호재에 만약에 주가가 반응을 한다라고 하면 이 공매도 입장에서는 뭐예요? 18만 200원 평균 공매도 단가 이상으로 올라가 버리면 자기네들은 손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거를 방해하기 위해서 온갖 또 허치거리를 할 거란 얘기예요. 자, 에코프로 BM이 고철을 재활용해가지고 배터리 양극재를 개발한다는 뉴스가 이제 어제 터졌습니다. 이건 뭐냐면 말 그대로 현대 기아차
그리고 현대제철과 삼각관계를 이제 형성을 해서 뭡니까? 고철을 이용한 양극재는 LFP를 만들겠다는 얘기가 된 거예요. 자, LFP를 만들면은 뭡니까? 현대자동차한테는 SK온으로부터 받는 LG 엔솔에서 받을 하이니켈 이제 양극재를 대체할 수 있을 만한, 그러니까 다양한 제품군에 활용할 만한 저가 지금 배터리를 준비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 저가 배터리 LFP를 이용해서 하든 혹은 뭐 하이 망간이 됐든 나트륨 배터리가 됐든 차세대 이 저가형 배터리를 개발하겠다라고 지금 공언을 한 상황이 된 거고, 여기에 직접 파트너로 에코프로 BM을 꼽았다라는 뉴스가 터진 거예요. 현대자동차가 어저께는 자체 배터리 시 생산을 위해서 지금 양극재 업체들과 접촉 중에 있다라고 나왔는데, 말 그대로 그쪽은 하이니켈 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대중성을 띈 저가형 모델에 중국산 LFP를 쓰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저렴한 LFP 양극재를 만들 수 있는 우리나라 기업과 손을 잡아서 캐스퍼 일렉트릭 같은 저가형 자동차 있잖아요. 경영차. 그런 쪽에 LFP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겠다라고 지금 발표를 해놓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자, 거기에 직접 파트너십이 에코프로 BM이라고까지 얘기가 나왔는데 주가 반등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왜 이럴까? 왜 이럴까요? 뻔하죠, 뭐.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태계가 똑같아요. 작년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복사붙이기야. 자, NH투자증권이 지금 비관적인 리포트를 또 작성을 했네요. 근데 얘네는 정신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겠는데, 자, 목표가를 하향 조정을 했다 얘기가 나오죠. 자, 미래 먹거리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반영이 되는 게 주가라고 봐야 되는데, 얘네는 과거의 실적을 미래에 반영하는 지금 목표가를 설정해놨다라는 뉴스를 보고 계십니다. 3분기 영업 손실이 미래 먹거리가 지금 얼마만큼 넓어지는지랑 무슨 상관이 있냐고. 이미 사업은 지난 1년 동안 부침이 있었다라는 게 재무제표에 다 기록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중국을 배제한 모든 양극재 셀이라든가 배터리 셀이, 양극재 소재라든가 배터리 셀이 북미 현지 생산이 우선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중국의 CATL이라든가 나머지 기업들, 제가 이따가 뉴스 보여드리겠지만 북미에 얼씬을 못하게끔 만들어놨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캐나다 관련해서 에코프로 BM이 언제 진출하느냐, 그리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양극재가 SK온으로 몇 개나 가고 삼성 SDI에 몇 개나 가는지가 중요한 건데, 얘네는 3분기 영업손실을 따지면서 목표가를 낮춰야 된다라는 거지 같은 부정 리포트를 지금 찍어내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어떡합니까? NH투자증권하고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네요. 다른 애들은. 자, 하나증권의 김현수는 작년부터 2차전지 관련 소재들은 거품이 껴있다라고 지랄 난리를 쳤었는데, 하나증권 글로벌 리서치 팀은 얼마 전에 나온 리포트죠.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2차전지 소재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증권사의 꼭대기에 있는 글로벌 리서치, 글로벌 투자 관련한 팀은 하나증권입니다. 2차전지 지금부터 바라봐야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포트폴리오 조정에 들어갔다라고 보셔야 돼요. 이거는 하나증권 개별 투자 어떤 펀딩 팀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글로벌 리서치 팀에서 해외 증권사 리포트를 바탕으로 포트폴리오 재편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분석한 자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유진투자증권도 한병화라는 아주 대표적인 부정론자가 있죠. 자, 보세요. 이거 2024년 5월 달에 전기차 시장 회복을 가로막는 하이브리드라는 리포트 썼고요. 자, 2024년 8월 1일입니다. 얼마 전이죠? 에코프로 BM 중장기 생산 설비 증설 규모가 하향될 거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이거 목표 주가 현재 주가보다 훨씬 떨어져야 된다라고 지금 하향 의견 냈던 대표적인 부정론자예요. 한병화 김현수가. 자, 근데 하나투자증권은 글로벌 리서치 팀에서 김현수를 반박을 했죠. 같은 증권사인데. 자, 그리고 한병화도 약을 처먹었는지 뭐랬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스탠스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게 진짜거든요. 자, 이런 게 너무 재밌는 거야. 한병화가 갑자기 이래요. 독일에서 전기차 구매 보조금 부분을 부활시킬 걸로 예상이 된다. 자, 확정되면은 유럽향 양극재라든가 배터리셀 소재에 우리나라 기업들 수주량이 굉장히 늘어날 걸로 보이고, 자기가 이때까지 부정적인 리포트를 썼던 이 근거는 뭐냐? 정책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야, 이 쌍놈 새끼야. 진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뭐하지만, 야, 정책이 친환경 정책은 다 똑같이 가야지.
네가 배터리 산업에 관련된 친환경은 전부 부정을 해놓고 CS 윈드를 비롯한 풍력 무슨 저 태양광 발전은 네가 겁나 좋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게 똑같은 바운더리 카테고리로 들어가야 되는데 유독 전기차 전환은 그지같이 아마 평가를 받을 거고 그런 상폐 직전까지 몰렸었던 친환경 그룹들이 앞으로 주목해봐야 될 만한 종목이다라고 주구장창 떠들었던 게 한병화 씨 아니에요? 자, 그런데 갑자기 말이 바뀌어요. 근데 한병화 씨도 양심적인 거예요. 이거는 글로벌 리서치 팀,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저기 포트폴리오가 아니고 말 그대로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JP 모건 같은 세계에서 돈다발 좀 굴린다라고 하는 그런 증권사들 포트폴리오 변경을 욕을 처먹는 한이 있더라도 자기도 지금 따라가겠다는 얘기로 우리가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갑자기 스탠스가 바뀐 상황이다라는 게 이 법안 통과와도 무관하지 않다라는 생각은 저는 하거든요. 이제 공매도들은 진퇴양난이에요. 말 그대로 18만 원 지지선이라는 게 확실하게 생겼고, 그렇죠? 18만 원 밑으로 떨어지면 지네가 매수를 해야 돼. 그러니까 공매도를 1,000원, 평단가가 18만 원이기 때문에 18만 원 밑으로 떨어진다라고 하면 더 떨어뜨릴 생각을 하지 말고 지네가 매수해서 빨리 갚아야 돼요. 이게 조금이라도 반등을 하는 순간 1년 안에 얼마가 될지 모르는 주식을 되사다가 빌린 주체한테 갚아야 되는 그런 불이익이 생기기 때문에 무조건 지금이 안정권이다라고 판단이 드는 순간 주가가 저점이다 우리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다라고 하는 순간에 대량 매수를 통한 커버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이 법안의 실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와중에 뭐예요? 에코프로 BM을 비롯한 국내 양극재 업체들의 내년 이후 실적 개선이 다 전망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미치고 팔짝 뛰겠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다? 이렇게 공매도랑 결탁한 쓰레기 같은 증권사는 아직도 과거 실적을 들먹이면서 목표가 하향을 지금 외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 그 와중에 또 이런 뉴스가 또 나오죠. 참, K배터리가 중국이 텃밭으로 지금 차지하고 있는 LFP를 맹추격을 하고 있는데 이미 늦었다라는 우려가 나온답니다. 자, 그러면 에코프로 BM하고 현대차는 바보입니까? 병신인가요? 얘네는 뭐 장애인들이라서 중국이 다 점령하고 있는 LFP 인제부터 만들겠다 이 쇼를 하고 있는 겁니까? 무슨 근거도 맥락도 없는 기사를 또 쏟아내기 시작하면서 어떻게든 공매도 평단가 18만 200원을 못 넘기게 하려고 다시 한번 이제 최후의 발악이에요. 이게 최후의 발악입니다. 다시 한번 언론사라든가 증권사 리포트를 이용해서 이 내년 이후로 꽃밭으로 평가받을 만한 2차전지 소재에 대한 부분을 찍어 누르기를 시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뭐합니까? 대차 물량은 앞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어요. 왜? 18만 원 위로 올라갈 거니까. 지네가 사야 된다니까. 개미들이 관심이 없고 개미들이 물타기를 포기를 했어도 어차피 2차전지 소재, 셀 관련해서는 수요가 북미 시장 중심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북미를 점령하면 1등 먹는 거예요. 북미 점령은 다 이미 끝났잖아, 얘기가. 스텔란티스, SDI랑 협력하는 쪽에 에코프로 양극재 들어가고요. SK온하고 저 포드가 합작한 블루오벌 SK에 에코프로의 하이니켈 양극재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LFP는 현대차랑 협력해가지고 북미 시장을 노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 상황에서 실적이 부진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미친놈이 어딨어. 이 LFP 가지고 미국 시장 중국 애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참, 제가 이거 보여드릴까요? 국가 안보 우려로 캠프 루젠에서 중국 배터리를 퇴출시켰다는 뉴스 작년에 나온 겁니다. 이거 작년 말에 나온 거고요. 자, 이거 더 심각해집니다. 가면 갈수록. 미국의 하원 의원들부터 시작해서 중국 CATL하고 고션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자, 미국 쪽에 얼씬도 못하도록 수입 금지 목록에 추가하라고 지금 법안을 제시를 한 상황입니다. 자, 하원 국토 이거 어디냐면 이거 국토보안부예요. 미국의 국방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국토안보부네요. 공화당 의원들이 앞서 보신 거죠. CATL하고 고션이 위구르 신장 지역에서 불법 노동 착취를 통해서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다. 자,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ESS 장치에 얘네 배터리가 들어오면은 미국 전력망이 군대 시설에 얼마만큼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를 실시간 추적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안보 방어 차원에 있어서라도 퇴출을 시켜야 된다. CATL하고 고션 같은 쓰레기 업체들은 미국에 얼씬도 못하게 해야 된다고 지금
국토안보부에다가 이거 정식 건의한 사항이고 이게 법을 지금 만들어야 된다라고 해서 의원들이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LFP가 뭐 늦었다고요? 뭔 개똥 까는 소리 하고 있어. 진짜 나 진짜 열받는다. 야, LFP가 뭘 늦어 듣기는 전기차가 캐즈미니 뭐니 그건 중국 이거 작성하신 SNE 리서치라든가 작성하신 연합뉴스 한지은 기자분이 중국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중국 시장에 가서 보시면 포화 상태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근데 한국 LFP, 한국 하이니켈 중심이 어딥니까? 유럽 연합하고요. 유럽 대륙하고 북미 시장이 지금 중심이란 말이에요. 거점이란 말이에요. 자, 이제 개화가 시작되는 북미 시장, 이제부터 공장 만들고 내년부터 본격 생산 들어갈 건데, 이게 뭐 이미 늦었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볼 때 정신 나간 소리로밖에 안 들리고요. 이렇게 연합을 해서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주가를 끌어내려고 하는 데는 이 법안 통과와 함께 엄청난 의미가 숨어 있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주가는 18만 원 밑으로 떨어지는 순간 지지선이 바로 형성이 됩니다. 왜? 얘네가 커버링을 들어가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에코프로 지주사 같은 경우는 9만 원 밑으로 떨어지는 순간, 9만 원 밑으로 떨어지는 순간에 지지선이 바로 형성이 될 거예요. 지금 주가가 9만 1,600원. 자, 9만 1,600원이면 공매도 입장에선 뭐다? 손해입니다. 지금 매수해서 갚으면 손해이기 때문에 9만 원 밑으로 대차 물량을 갚기 위한 작전을 펼칠 거예요. 이거 떨어져야 우리가 본전이라도 찾을 수 있으니까 9만 원이라는 마지노선을 정해 놓고 나서 그 밑으로 떨어질 때마다 커버링 들어오면서 주가가 자연스럽게 박스권에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자, 그런데 그 시점이 얼마 남았느냐? 이제 이런 뉴스가 구체화가 되고 이런 뉴스 왜 안 나옵니까? 자, 이런 뉴스가 이제 현실이 되면은 큰일 나는 겁니다. 공매도 입장에서는. 왜? 얘네가 저 글로벌 SK 얘기인데요. 자, 얘네가 지금 양극재를 얼마 정도 규모를 생산할 건지 지금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자, 현대차, 제가 그 SK온, 그다음에 현대차와 LG엔솔, 그다음에 뭐 미국의 여타 지금 기업들이 양극재랑 배터리 생산 시설들을 지금 중구난방으로 막 다 짓고 있는데 그 규모의 평균이 여러분들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 규모의 평균이 30에서 40기가와트시 규모예요. 지금 현재는 모든 배터리셀 공장의 평균적인 캐파가 30에서 40기가와트시 규모다. 이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제가 나중에 또 자료를 첨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런데 에코프로 BM이 지금 포드, 블루오벌 SK와 함께 준비하고 있는 규모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2025년에서 2026년까지 공장 3개를 갖다가 신규 오픈을 해서 이쪽에 양극재를 조달을 할 건데 세계 규모의 합산이 129기가와트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양극재 수량만 13만 톤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북미의 캐나다 공장에 지금 보수적으로 판단한 양극재 생산 캐파만 SK 향입니다. 그러니까 포드 SK 블루오벌 쪽에 들어가는 공급되는 그 양극재 양만 13만 톤이 예정이 되어 있는 거고요. 이게 2025년, 2026년까지 이제 시작이 이제 첫 걸음이 시작된다라고 보셔야 돼요. 130기가와트시 규모라면 그렇죠? 이게 130만 대 규모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되고요. 보통 양극재 만 톤이 그렇죠? 10기가와트시 정도를 감당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산술적으로 계산했을 때 이 한 공장, 1공장에서 3공장까지 뽑아낼 수 있는 양극재 총량은 13만 톤이라는 추산이 가능해지는 거고요. 이게 만약에 실적 어떤 추이에 포함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 에코프로 BM 실적이 뭐 3분기 실적 보듯이 이렇게 망가질 걸로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지금 리튬도 중국산 리튬을 쓰지 못하게끔 그렇죠? 광물에 대한 제재가 내년부터 본격화될 거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포스코 홀딩스라든가 앨범알이라든가 SQM이라든가 중국을 배제하고 자체적인 광산에서 얼마만큼 리튬 확보할 수 있는지 전쟁 중에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리튬 가격이 상승을 할 거니까 올해만큼의 수출량 이상만 기록을 한다라고 하면 영업 손실이 아니라 이건 흑자 전환은 당연해 보이는 거고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뭐다 설비가 이제 완료가 된다라고 봤을 때는 본격적인 생산 이 잔뜩 쌓아놓은 수주가 이제 매출로 현실적으로 이어지는 구간에 진입을 한다. 자, 그랬을 때 주가가 18만 원 밑으로 떨어집니까?
그리고 에코프로 지주사 같은 경우가 9만 원 밑으로 떨어질 일이 있을 거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세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쌓여 있고 이때까지 300만 주 이상 쌓여 있는 에코프로 지주사, 이때까지 900만 주 이상의 대차 물량이 쌓여 있는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 이 대차 물량의 감소는 우선은 확정이 돼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우선은 대차 물량 감소를 위해서 일시적으로 빠지는 구간이 생길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 빠지는 구간에 접어들 때 공매도 세력들이 매수를 해야 될 만한 불가피한 명분이 생겼기 때문에 지지선이라는 거는 명확하게 지금 설정이 돼 있다는 거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북미 시장과 유럽 시장에 얼마만큼의 양극재가 투입이 될 것인가, 이거는 내년 데이터로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고, 그거를 미리 알고 접근하는 연기금과 해당 기관들 외국인들의 추이를 살펴볼 수 있다라고 하면 지금 저점은 이제 머지 않았다는 거 여러분들 결론으로 받아들이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공매도들이 얼마만큼의 평단가를 지금 설정해 놓고 있는 상황인지는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이 윗구간에서 매집해 놓은 또 다른 세력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아니면 이 밑에서 굉장히 대량 매수를 해놓은, 그러니까 대량 매도, 공매도를 쳐놓은 이 각각 세력들의 움직임이 평이하게 발현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위쪽에서 산 놈이고 밑쪽에서 산 놈이고 간에 이제 대환 기간은 어차피 설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대환 기간입니다. 자, 1년 내에 내가 빌린 주식을 갚아야 된다라는 모든 명제는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공매도를 쳐놓은 수량, 대차를 빌려놓은 수량은 어찌됐든 소진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접어듭니다. 자, 얘네가 설정해 놓은 각각의 평단가를 우리가 계산해 놓을 수 있다고 하면 1차 구간, 2차 구간, 3차 구간에 해당 지지선을 설정해 놓으실 수 있을 거고요. 이 지지선 이후에 어떤 움직임이 보여질지 그 관련된 재료로서 활용될 만한 뉴스들, 이슈거리들을 전부 대응 전략 안에 담아놨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대응 전략 받아가셔서 에코프로 BM 구간별 수익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에코프로 BM 관련해서 이제부터는 주목을 해봐야 된다. 왜? 대차 물량을 1년 안에는 무조건 갚아야지, 안 그러면 형사처벌을 받거나 거래 정지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법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공매도와의 전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쪽은 이미 주가가 저점까지 찍고 지금 형성이 돼 있는 이 에코프로와 같은 우수한 양극재 업체들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여기서 칼자루를 쥐고 있는 건 누구다? 우리 개미들이다라는 거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대응 전략 받아가시는 방법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전화번호 하나 있죠? 010-8120-3321번으로 에코프로 BM 대응 전략 원하시는 분들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에코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대응 전략 보내주신 연락처로 무료 전송해드립니다. 자, 오늘 영상 괜찮았다 생각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대응 전략 안쪽에 무수히 많은 경우의 수를 제가 적어놨거든요. 심지어 요 짧은 구간별로 이 공매도 수량이라든가 공매도 평단가를 또 적어놨고요. 이 공매도 평단가 적어놓은 수량 안에서 얼마만큼의 매수가 일어났는지, 얼마만큼의 매도가 지금 예정이 돼 있는지 그 유추 자료까지 전부 넣어놨다. 이거는 뭐냐? 단기적으로 급등할 수 있는 구간, 조정할 수 있는 구간까지 세밀하게 우선은 대응 전략 안에 준비해놨다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에코프로 BM 대응 전략 이용하셔서 이번 법에 따라서 출렁일 만한 주가를 잘 이용하셔서 수익으로 바꿔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8120-3321번으로 에코 두 글자 보내주시는 분들 대응 전략 전송을 해드리기로 약속을 드리고요.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